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푸척주들 시세가 놀라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요. 이번 주 동안에만 무려 40% 급등한 종목도 있었네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미증시 마감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만 소폭 올랐는데요. 브로드컴이 AI 실적 호조로 18%나 급등을 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훈풍 이어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나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월요일에 연저점을 찍고 어제까지 4일째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13거래일 연속 이어졌고요. 장중에 2,500선도 터치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월요일에 마찬가지로 연저점을 찍었지만 빠르게 올라오면서 어제 8거래일 만에 종가상 690선을 회복해냈네요. 네, 돌아보면 이번 주는 코스피가 2.73%, 코스닥은 무려 4.9%, 5% 가깝게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보름 남았어요, 위원님. 뭐가 예. 보름 남았게요? 연말까지 이제 보름 남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 그건데 가장 예. 중요한 건 위원님이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을 받는 날이 예.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러다 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럼 예. 이제 또 한 주도 정리해 봐야 되는데 예. 네, 이번 달도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 랠리 기대감이 커졌어요, 위원님. 예, 예. 네, 한 주 일단-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제가 유동성 장세가 올 것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한 주를 좀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 탄핵 부결 영향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왜 개인 투자자들을 같이 좀 끌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월요일 날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출렁거릴 때 개인들이 막 투매를 던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세가 좀 지수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여기서 속았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제가 유동성 장세 분명히 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도 역시 주식은 유동성으로 사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안도랠리가 나왔나요? 아니었죠. 코로나 그때 3월 24일 날 이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이 투입되니까 그때도 이제 RP 같은 경우도 뭐 70조 원 매입한다, 무제한 공급한다 얘기 나오면서 막 쭉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잘하면 다음 주부터 해소 국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 이제 5주선 회복되고 이제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탄핵 부결, 폭락. 만약에 이번 주 돌아오는 이슈, 정치적 이슈가 완화되면 다음 주 외인들이 이제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외인들이 코스피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코스닥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 매수세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특히 기관들의 현물 매수와 함께. 근데 이제 외인들이 코스피 쪽을 사기 시작하면 훨씬 더 증시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인들은 이번 주 정치적 이슈를 보고 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막 돌려놓는 거 보니까 21선 이제 뚫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반도체 쪽에 코스피 쪽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급속도로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이 잘 오지 않는 거죠. 왜 계속 유동성이 투입되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RP가 2배 가까운 더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 자꾸 매수가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유동성이 이제 많이 기관 쪽에 공급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불가해요. 지금 아직 징한펀드, 체한펀드 투입조차도 안 했어요.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다 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국채금리. 그러니까 외인들이 국채시장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항상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이제 채권시장이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데 반응을 안 해요.
우리나라 국채금리 안 뜨고 있고요.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나올 때보다도 과열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설명드리면 일단 위기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이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러면서 테마주가 정책 관련주까지로도 좀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에이텍이라든지 뭐 수산 INT, 특히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가 뭐 7,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게 부실주긴 한데 대장주로 부각되니까 뭐 일변속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원래 대선 테마주는 처음에 인맥 관련주가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로 옮겨가죠. 이제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가 굉장히 좀 정책 관련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상까지 되는데, 그래서 슈프리마 HQ 또 급등을 하다가 이제 나우 IP죠. 이 기업까지 나우 IB죠. 이 기업까지도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이 정책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랑 중소 벤처기업 쪽을 특별 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벤처캐피탈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글 양자 컴퓨터 이제 개발 소식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요? KCS 721선 7,000원 이하에서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이번 주 강했죠. 제가 지난주 이런 이제 시청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삼부토건 같이 약간 좀 부실한 자본 잠식돼 있는 기업, 그냥 이런 기업들은 손 떼시고 SG 관점에서 보세요. SG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G 쪽으로. SG도 이번 주 장중 저점 대비 약 40%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1,700원대 설명드렸죠. SG도. SG만 보세요. 벌써 바닥 대비 한 100% 상승세가 이뤄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이 업종 정책 관련주 내에서도 AI 반도체 이 업종은 이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또 잘 지켜보시고요. 이번 한 주 이런 식으로 AI 관련주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유라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리고 약 30% 가까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폴라리스 AI 또한 40% 가까이 올랐죠. 그만큼 AI랑 AI 반도체 이런 쪽이 앞으로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챙겨봐야 되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네요, 위원님. 예, 네. 지금 제가 분명히 이 유동성 장세가 올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마시라 그랬죠. 유동성 장세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10조 원 가까이 RP를 계속 매일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 2주 동안은 계속 진행된다고 했는데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도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기관 쪽에서 아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까지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정치적 이슈가 이제 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드디어 외국인까지 코스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진짜 운 좋게 폭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도 뭐 낮상 나쁘지 않았어요.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을 하고 아마 AI 반도체, AI 관련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다음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인맥 관련주들이 떴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상반기는 어떤 또 테마가 뜰까요? 아마 저는 지금 정책 관련주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까지도 잘 보시면서 지금은 이 코로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요. 아마 올해 가장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기업들의 수장 같은 경우는 올해를 가장 좀 저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도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돼서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 꼭 상승 랠리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는 위원님의 종목 강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기법 강의 시간에 펜트론이랑 두성 엔지니어링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 이번 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기법 강의 시간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예, 최근 들어 이제 주식 싹쓸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기업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선전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한 6연속인가요? 예, 지금 종목들이 뭐 30%, 20%, 뭐 40% 올라가는 종목들이 줄줄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또 이제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유라클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30%, 4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AI 반도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싹쓸이 오늘도 이제 주제를 보면 역시 수급이에요. 예.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유라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이제 덧붙이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 공격적 자사주 매입. 중요한 거죠. 예.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차분차분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조금씩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공격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아이 뭐 필요가 있나? 분할 매수가 뭐 있나?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할 때 1개월을 두고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잡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시간대 여기서 기법강좌 시간에 한미반도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 1년 동안 한 수천억 정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이번에 지금 매일 한 9억씩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0억을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그러니까 한 1개월을 잡고 400억을 사요. 네. 그런데 지금 공격적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펨트론은 어떻죠? 물론 규모는 20억이긴 하지만 20억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7,0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드린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보면 이 부분에서 약 한 5일 동안에 거쳐서 자사주 매입을 20억을 해요. 하루에 1억씩 뭐 한 달 동안 20억 이게 아니고 5일 동안 7,600원대에서 평균 매입 단가 20억을 하루에 10만 주, 9만 주, 6만 주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죠. 예. 그리고 대표이사 장내 매수 때도 역시 5억이 7,200원대 들어왔고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죠. 지수 때문에. 거래량 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추정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선 회복 안착을 하죠. 사실상 이 라인대가 이제 급소로 온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제 최근 들어 얘기 나오는 부분을 보면 테슬라 본사 구매팀이 다녀갔다. 마이크론 쪽에 장비를 개시했다.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경쟁사가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퀄테스트 마무리 지으면 본격적으로 수주량을 확대할 것 같다. SK하이닉스를 위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용인 쪽, SK하이닉스 쪽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5일선 회복 안착 이후에 이제 바닥 관점에서 봐야죠. 예.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 메모리 3사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제 입주해서 실적이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향후 5천억 매출을 도전한다,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테슬라까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펨트론이 이번 주 그리고 역시 주성은 빼놓을 수가 없죠. 주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이 종목은 퀄리티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500억을 하루에 100억, 200억, 100억, 100억. 예. 그냥 막 자사주 매입을 31,600원대에서 여기서 500억 가까이를 공격적으로 샀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지금 요즘 들어서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5만 원대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한 2, 300억을 하는데 하루에 100억씩 막 사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5만 원짜리가 나중에 한 20만 원까지 갔죠. 예. 근데 지금 주성도 이런 모습이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720선 여기서 파라볼릭 상승기조 돌아갈 때 여기가 급소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할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을 500억 한다라고 하니까 딱 급등이 나왔던 거죠. 예. 여기서부터 500억. 그런 다음에 지금 11월 중순쯤에 이 자리에서 27,7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하루 만에 10억을 삽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분할 매수가 없어요. 예. 하루에 10억 딱 끝.
그리고 이미 500억.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대표이사와 최대주가 매집하는 기간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매집이 끝났잖아요. 예. 그죠? 이때 이전에는 일단 지수가 좀 더 불안하기도 했는데 탄핵 이슈가 나오고 나서 더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포 매집 끝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12월 전에는 유동성이 투입이 안 됐어요. 지수가. 예. RP 매입이라든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런 추가 부양 정책이 더해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전공정 장비 쪽에서 독보적 기업인데 대표이사 장내매수와 공격적 자사주 매입.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에도 퀄리티가 다르다. 예. 공격적으로 며칠 일주일 안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기업이 있고 세워라 내어라 그냥 분할 매수하는 기업이 있다. 세워라 내어라 하는 기업들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논하기에는 이런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빨라지고 있어요. 하루에 뭐 지금 거의 한 700억? 1000억?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 자사주 매입을 하긴 해요. 뭐 150만 주씩 들어오잖아요. 최근 들어 하루만 해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10조 원의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1조 원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늦어도 1월 달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조 원 가까이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일단 3조 원 매입하고 나서 소각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7조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상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10조 원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때를 생각을 하고 급등을 노리고 지금 조정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 CTO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가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회복돼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신 있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출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막 이제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탄하게 좀 막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노리면서 반도체는 지금이 저가 매수 구간으로 역시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고요.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2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노펙스 어제 종가를 보니까 6,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네요. 시청자분들 지금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은데 홀딩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반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안 보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 부품주로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또 이제 움직이죠. 뭐 멤브레인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은 일단 최대주 지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지분율이 아마 최대주가 20%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려면 IT 부품, 이 IT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이제 급증하고 있고. 근데 실적 대비는 현저히 지금 뭐 저평가돼 있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000원대 부근에서 11,000원대 이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적은 급증하고 있고 뭐 회사 재무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 뭐 재료도 이 IT 말고도 다른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냥 종목을 사서 그래요. 예. 11,000원대에서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가지 않을까 재료가 막 나오네. 주식 싹쓸이 이제 기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더 가도 하지 않는다 원래. 예. 왜 10,000원대에서 만약에 이 721선 부근이 5,000원대가 있죠. 예. 4,000원대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에요. 예. 이 4,800원대에서 해서 밑으로 2,000원까지 떨어져서 반토막 나는 거랑 11,000원대에서 해서 4,800원대까지 내려와서 반토막 나는 거랑은 천지차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릴 때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물리면은 밑에선 괜찮은데 회복 속도도 나중에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나중에 더 많이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올라가봤자 11,000원대 올라가봤자 이제 본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점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역시 주식은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집 국면 정배를 초기에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간과하신 부분이에요. 차트 안 받고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저평가 생각 안 하고 이제 위에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증시가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제 코스닥 위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웬들이 코스닥 대량 매수가 이미 들어온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만약에 운 좋게 본전 부근 온다. 그럼 본전 부근에서는 일단 물렸을 때는 일단 본전 부근 올 때는 일단 매도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을 그때 다음에 향후 본다든지 아니면 그때 흐름을 보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전 저점 5,6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당장은 어떤 대응보다는 좀 홀딩 하셨다가 본전 부근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연결 잘 됐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파미셀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20%인데요. 와, 차트 보니까 지금 계속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7,000원 그런데- 넘었고, 네, 그런데 거기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기관이 요새 한 100만 주 한 4일 만에 사네요. 외국인도 많이 사고. 네, 좋으시겠어요, 시청자님. 축하드려요. 예. 일단 수익권이신 거. 예,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네, 언제쯤 수익을 챙기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낯익어서 지난주 혹시 전화 주신 분 예, 아니신가요? 전번주 했는데 7,000원 정도만 팔으라고 했거든. 예,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좀 있어서 예.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목소리나 이런 거를 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만약에 예, 전번에 그 기가 고마워가 한 번에 전화도 했지만 또 통화가 되네. 예,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안 했으면 형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일단은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예, 바이오 기업 중에선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연계금이 손댔을 만큼 나쁜 기업은 아니고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최대주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RNL 바이오라든지 뭐 이렇게 상장 폐지됐던 그런 바이오 줄기세포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예. 기업들은 이제 부실하고 약간 좀 한마디로 좀 날리는 기업이었는데 파미셀은 재무 상태도 좀 탄탄하고 실적도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도 한번 손을 댔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는데 예. 최근 들어 뭐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온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단기는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 일단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과열 종목 지정이 돼서 3일 동안 30분마다 체결되는 과열 종목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과열 종목 지정돼서 거래가 30분마다 체결이 돼요. 계속 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짤 때 여기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 감안하셔야 돼요. 만약에 갑자기 30분마다 체결되면 악재가 나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확 매물이 나와서 급락할 수도 있고요. 대신 예.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증시가 막 호재가 나와. 그러면 이제 30분마다 체결되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 또 그냥 확 뜰 때가 있는데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일단 악재가 나왔을 때는
3일 동안은 팔기가 좀 어려워져요. 순간적으로 이제 출렁거릴 때 이제 30분마다 계속 뭐 1초 단위로 체결되는 게 아니고 30분마다 체결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은 바이오 기업이라서 이제 뭐 정확하게 정답을 딱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시노팩스 720선 위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아래에 있잖아요. 예. 밑에 있단 말이에요. 중장기 아직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침체권이라는 거예요. 아직 과열돼 있지도 않다는 거고 월봉상 보면은 이제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한다는 거예요. 주식은 20개월 이평선 첫 돌파할 때가 시작인데 일단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뭔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매수할 때는 원래 요럴 때 사야 돼요. 21선 첫 돌파하고 2024년도 12월 6일 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21선 첫 돌파 아래 윗꼬리 대항선. 그러면서 이제 MACD가 골든크로스 나오죠.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원래 주식을 매수하면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21선 돌파 파라볼릭 양전환 딱 이제 위로 트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 이제 5일선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5일선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준은 6,400원.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좀 틀려질 거예요. 6,000원대 이상, 400원 이상으로 좀 더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고 과일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뜨면 일단은 매수 물량이 좀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팔고 나서 과일 종목 지정 안 되는 거 보고 나서 천천히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아래 윗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다는 건 이제 약간 매수, 추격 매수 들어오는 세력들이 조금 더 이제 약해졌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좀 경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대음선, 뭐 상투신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이 조금 더 이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6,000원대가 매수 단가잖아요. 못 먹을 때 못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고 하려면 최소한 자기 매수 단가 이하로는 떨어지지 말아야죠. 예.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욕심 없이 버리고 다시 뭐 밑에서 노려보든 아니면 바이오는 뭐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 쪽으로 도전을 하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00원 지지권 그리고 여기서 단기 저항권은 8,000원대 중반대 8,500원. 여기를 이제 단기 목표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또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차트상 5일선 잘 확인해 보시고 결국에는 8,000원 중반까지 그때까지 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JLK요. JLK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700원에 10%요. 9,700원에 10%. 네네. 네, 어제 종가 보니까 8,100원대에 마감을 했네요.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전화 감사하고요. 예. 네. 일단 JLK는 AI 진단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중에서 일단 루닛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노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JLK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일단 무상증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상증자 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받았어요. 예. 아, 받으셨어요? 혹시 한 주당 몇 주 정도 했죠?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두 주당 한 주 줬나? 아무튼 예, 한 주당 한 주 정도 했나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두 주당 한 주 그런 식으로. 아, 그래요? 두 주. 예. 혹시 이 기업은 유상증자까지 같이 했나요? 네. 네네. 아, 유상증자 혹시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모르겠네. 제가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일단 유상증자 지금 이제 단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유상증자가 얼마에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도 이제 8월 달에 유상증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안 뜨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상증자. 예. 확실히 이게 안 나오네. 9,500원대. 일단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여기 있네요. 2024년도 10월 달에 나오네요. 9,500원대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 9,500원대에서 일단은 유상증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같이 했다는 건데
유상증자 일단 단가는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무엇보다 이 JLK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 AI 진단 기업들은 아직 실적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매출이 한 2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당장 실적으로 했을 때는 부담스럽긴 하죠. 지금 몇 년 동안 또 적자를 기록하고. 근데 아마 기술 특례 상장 업체로 상장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주식은 원래 어떨 때 매수를 하는 거냐면 2024년 3년도 그때 당시 4월달 5월달에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 700일 돌파. 그때 5,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죠. 야,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때 샀으면. 그런데 다시 720만 부근까지는 내려왔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노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차트상으로는 꼭대기는 아니에요. 예. 이미 꼭대기에서 한 반토막 나 있을 때 접근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참 애매한 게 실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종목을 지금 처음 접해보거든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이 최근 들어 노을이라든지 루닛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시청자분이 루닛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루닛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루닛이요 갈 것 같습니다. 예. 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좀 급등할 것 같아요. 보유 전략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 40%, 40, 50% 날아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JLK는 일단 추세가 이거는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서 720에서 아래로 내려서 차트상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은 대량 거래 시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뚫고 가야 되는데 루닛은 유상증자, 유무상증자를 하고 충분히 조정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데 지금 유상증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네. 대부분 유상증자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 유상증자 또 물량이 상장될 거고 무중 물량도 상장되면 물량 부담 우려감 때문에 충분히 또 조정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이전 저점 깨면 안 돼요. 6,300원대 깨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올라오는 있어요. 거예요. 예? 6천 얼마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저점을 깨면 안 돼요. 전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이 안전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저점 깨지면 추가하게 대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720선을 뚫고 간다. 뭐 9,000원대 한 중후반 투자분 매수 단가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차트는 이제 정별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차트는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은 이제 막 5개월 평선 회복되려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차트는 나쁘지는 않은데 MACD가 이제 빨갛게 하락 기조로 또 전환되면 이 침체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아닌 말로 1,0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왜? 실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매출이 20억 되고 그냥 실적이 적자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다가 9,000원 이상 뚫어버리면 저 15,000원대가 저항권이에요. 20개월 평선. 이 15,000원대, 14,000원대, 13,000원대네요. 13,500원 정도? 정고점.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13,500원대 그 부분까지 이제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흐름과 AI 진단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당장 실적은 아쉽지만 미국 시장 진출해서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종목들부터 볼 텐데요. 위원님처럼 이렇게 최근 종목들 살펴보는 게 자신감입니다. 이번 주에 진입한 종목들 세 가지 하나씩 볼게요. 폴라리스 AI, 원래도 위원님이 크게 상승률 주셨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다시 강조를 하셨고요. 월, 화, 수 3일 동안 무려 40%나 크게 올랐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거의 뭐 매일 거의 한 20, 30%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장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동성 장세에 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폴라리스 AI는 우크라이나 재건, 대북 테마, 그리고 AI 테마까지 세 가지가 엮여다 보니까 아마 왠지 이제 5일 산하고 이경은 좁혀놨거든요. 이제 요즘 들어 이제 대북주들이 자꾸 움직여요. 예. 잘하면 다시 한번 급등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다가 일단 4,000원대가 좀 저항권이거든요.
그 라인 돌파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신고가죠. 일단 4,000원대 저항권 참고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는 올선 이탈되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밀리는지 그 부분은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올선 타고 급등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빠르게 4,000원 돌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라클 볼게요. 바닥에서 매집이 잘 됐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는 좀 빠졌지만 화요일에 18%, 수요일은 무려 26%나 시세를 냈네요, 위원님. 예,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탄핵 부결될지는 몰라가지고 갑자기 부결되니까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웬 떡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대표이사 최대주가 13,000원대 샀는데 그냥 월요일 날 그냥 묻지마식으로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바닥 대비 8,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사실상 이틀 만에 50% 가까이 상승한 거예요. 저점 대비는. 아직 안 끝났죠. 이 애플 챗GPT 관련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은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아직 최대주 매집 단가 현저 이하 있잖아요. 최소 13,000원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이제 초쯤에 오픈 AI의 이제 새로운 이제 신제품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 챗GPT는 이제 아이폰은 갤럭시에 탑재될 지금 예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재료와 함께 앞으로 내년 초쯤에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면서 애플 챗GPT 혹시 주도주간쯤에서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60일선 돌파하면 이제 정배열 초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신제품 출시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13,000원 이상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AS 종목은 정우성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정주성 위원님의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9%대 시세를 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주성님? 예. 정우성 씨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좀 여러 이슈들은 있지만 요즘에는 그분보다 위원님이죠.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만큼 제가 이 전문가 활동하면서도 이런 종목을 맞아볼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10,000원대에서 이제 보면서도 나중에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올라갔을 때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5만 원대 부근에서도 이제 봤는데 좀 아쉽죠? 한미반도체도 10,000원, 2만 원대에서 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진짜 좋은 기업이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미반도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은 애플, TSMC,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지금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거기다가 EUV 장비보다도 더 중요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매출 4조 원 얘기까지도 이제 꺼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유리기판 얘기가 가장 핫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유리기판 쪽에 이제 TGV 장비 16종을 개발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유리기판 하면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독보적 기업으로 이제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계속 5만 원대 얘기 나오죠. 일단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도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적산병이 나왔죠.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한 분이 정주성 이러면서 정씨 가문 잘 나가네요 라고 하셨는데 또 정형사도 있었고 오늘 또 새롭게 생긴 정콜롬보까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볼게요. 다음 AS 종목은요. KCS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28일에 진입을 했고요. 이번 주 급등이 정말 돋보였죠. 수요일에 상한가, 목요일에도 24%나 시세를 냈네요, 위원님. 예, 제가 해드렸던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선 KCS만 보세요. 이 멘트가 있었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KCS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720선 부근 이하에서만 보세요. 결국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한 50% 가까이 상승한 거죠. 지금 이제 약세일봉 나왔죠. 철저하게 5일선 매매 이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씨 가문 또 나왔습니다. 정넥스트 볼게요. 매달 타점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이미 매수하고 5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 하단을 좀 잘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위원님. 예,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삼성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내년 1분기에 결정될 것 같다. 딱 꼭 집어서 나오죠. 그런데 요즘에 뭐 했죠? 기업 설명이 2번이나 했잖아요. 이 증권 쪽의 연구원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낼 때 상상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탐방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집어서 이제 공시를 하고 이제 리포트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 1분기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100일선 부근에서 5일선 회복. 이제 시간에 다니까 좀 급등했죠. 5일선 이제 회복 안착. 그러면서 이제 내년 1분기를 노리면서 이 삼성전자 쪽이랑 포스코 쪽이랑 로봇 사업 얘기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정부의 이 AI 반도체 기업과 정부의 이제 대기업과 팹리스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여기 참여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처럼 기업 설명에 많이 하는 게 그 기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고 전문가의 그런 자신감의 표현은 지금처럼 최근 종목들 AS 받아보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될 것처럼 새로운 종목 5종목이나 무려 한 번에 공개를 하는 게 자신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5개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의원님? 예,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도 움직이는데 자회사, 100% 자회사가 이번에 역시 벤처캐피탈 사업에 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또 일자리 정책 그리고 벤처캐피탈 관련 정책 이런 쪽으로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대장주 역할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전되고 상가 한번 들어갔었죠. 외바닥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바닥 시전했죠. 이번 주 눌러줄 때가 저가 매수권 도전 국면인 것 같아요. 무상증자 2주 했죠. 그리고 핵심 기술 직원한테 90만 주 대규모 증여했죠.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수급을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AI 정책 관련주, 벤처캐피탈 관련주 이런 쪽을 잘 봐야 되는데 딱 부합하죠.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눌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할까요, 의원님? 이 솔트룩스를 제가 11월 달에 좀 바닥에 있을 때 설명드렸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린 이유가 유력 정치인의 AI 예전에 선거운동을 이 솔트룩스가 한번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빠져나간 것 같지 않고요. 최근 들어 전자랜드 현장, 현대베인스틸 부사장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내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솔트룩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기업도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이제 출렁거릴 때 근데 지수가 왠지 그렇게 출렁거릴 것 같지는 않고 운전면 다음 주부터 갭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예, 펨트론이죠. 이 펨트론 같은 경우가 이 기업이 메모리 3사를 다 볼 수 있죠. 예, 테슬라 볼 수 있죠. 예, 거기 일본 이 반도체 대기업을 뚫었죠. 예. 그러니까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주포 매집 단가 오늘 기법강좌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7,200원, 7,6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전저점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주부터 좀 이제 5주선 회복되고 돌아가거든요. 반도체를 좀 주목할 때가 아닌가 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펨트론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 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예요, 의원님? 이제 이 두 종목은요. 네. 예. 아마 올해 지금 4분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히어로로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가져왔거든요. 물론 단기는 좀 과일 꺼내 있어요. 나우아이비죠. 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 솔브레인의 계열사예요. 예. 솔브레인의 계열사 중에서 한번 잭팟 터진 기업이 있습니다. 제닉이라고 있죠. 이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더니 이 기업이 이렇게 못 가더니 왜 인수했을까? 근데 7배 올라갔어요. 상승세가. 와, 왜 그거를 안 봤을까? 마스크팩 업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우아이비도 솔브레인 쪽에서 인수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IT 화장품 다방면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국회에서 반도체랑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벤처 중소기업 쪽에 특별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 특별자금 지원을 지금 이제 아예 안 할까요? 입 싹 닦을까요? 예.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얘기를 딱 이제 나왔으면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정치 인맥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면서도 모 회사가 반도체 쪽이에요. 솔브레인. 그리고 특히 벤처캐피탈 또 이제 직수 정책 수혜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장주 역할을 하더라고요. 장중 상한가 부분.
그런데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을 텐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일 종목 지정 예고만 떴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종목 지정 예고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좀 기간 조정을 받게 되면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그럼 이번 주 천천히 저가 분할 매수 기회만 노리면 아마 앞으로 이 정책 관련주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책 관련주나 이제 정책 관련주 움직일 때는 일단 주도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싼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오리엔트 전공이 인맥 관련주 1,000원, 7,000원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정책 관련주는 앞으로 나우 아이비를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사장이 장내 매수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책 관련주 안에서 나우 아이비 한번 지켜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 기대되네요, 위원님. 예, 완벽한 기업이죠. 예, 제가 항상 완벽한 기업은 별로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예, 뭐 빠질 때가 있어야죠. 예, 뭐 차은욱 씨 걱정하시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은욱 씨 무슨 걱정을 해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할 것 같고 사람도 좋아 보이고요. 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스페이스 X 쪽에 관계사 포함 2,300억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XAI 아무나 안 받아줘요. 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XAI에도 수백억 투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거기 오픈AI 재료도 최근 들어 얘기가 나오고 자사주 매입 꾸준하게 했죠. 예. 5,900원대에서 57억 했고요. 대표사가 장내 매수했죠. 그리고 가족한테 또 대표사 증여했죠. 최대 주주 계열사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4,900원대에서 250억 했죠.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이 돈 들어온 이유가 어디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너무 좋죠. AI 뭐 사피온, 리벨리온 투자했죠. 그리고 몰르코 쪽에도 투자했죠.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도 때까지 이익 실현 규모가 한 1,500억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가장 이 벤처 캐피탈 업체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리벨리온도 상장을 좀 준비할 거고 몰루코는 뭐 나스닥 상장도 준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차트도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부터 20일선 딱 뚫었거든요. 네. 이번 주 한번 급등을 좀 노려보는 시점이 아닐까. 내년 상반기 정책 관련주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도 때. 그래서 이 기업이 11,000원대까지 갔죠.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은우 씨 걱정 안 하는데 우리가 정주우 씨 종목들도 걱정을 안 하죠. 완벽한 기업,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인생 역전 기회를 딱 3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 얘기했고요. 그때 유동성 들어올 때. 그리고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200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유동성 무제한 공급하죠. 네. 지난주 월요일 날이 지나고 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인생 역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또 유튜브, 너튜브 됩니다. 유튜브 방송도 꼭 필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지금도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이번 주에만 40%대 올랐고 유라클도 화수 이틀 동안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KCS가 수요일에 상한가도 나왔죠. 이렇게 크게 갈 종목, 인생 역전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포털 검색창에 MTM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위원님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꼭 필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